오늘은 전편의 복리 이야기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돈을 잘 모으지 못하고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재화의 총량은 항상 거의 비슷한 양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돈을 벌면 누군가는 돈을 잃는 구조인 거죠. 현재 자본주의는. 그래서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사회 시스템을 만들고 바꾸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교육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구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을 원치 않아요. 돈을 그들에게서 뺏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묘하게 사람들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들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돈을 모으겠다, 매달 얼마 정도씩 투자를 하거나 저금을 해서 돈을 모아보겠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그 생각보다는 돈을 더 빨리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방법을 사용하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안전한 방법을 못 찾으시기도 하고, 또 계산을 잘못해서 원하는 금액을 모으려면 너무 오래 걸린다고 판단해서 시작부터 포기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현업을 하시면서도 투자 공부는 적게, 거의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한 시간보다는 투자를 해서 더 빨리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일확천금을 기대하고 계시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반대로 현실을 알려드리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경제 자유화라는 말을 많이 하죠. 꿈같은 이야기죠.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는 내 선택에 의해서 직업을 가진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많은 경제 채널이 인기를 얻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마다 경제 자유화를 이루려면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이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가 필요하신가요? 자, 오늘 이야기할 3가지 중에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경제 자유화를 위해서 필요한 금액은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회 초년생일 때, 벌써 아득한 먼 얘기인데요. 저는 제 이제 환경에 비해 오히려 어릴 때 돈을 많이 벌었는데요. 정규직으로 회사에서 소속돼서 받은 월급은 아직도 제가 20대 중반에 받았던 월급을 지금도 넘기지 못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그때 저축할 수 있는 연봉을 계약하고 나니까 저도 그때 처음 저축에 대해서 계획을 해봤었습니다.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당시에 물론 다른 지역에는 더 싼 집들도 있었지만 제가 잠실에서 계속 어렸을 때부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야 3, 4억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4억 정도. 그리고 경제 자유화를 이루려면 당시에는 막연하게 건물 하나 사서 월세 받는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10년 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건물을 사려면 실제로는 더 싼 데가 많고 더 먼 곳으로 가면 엄청 싼 데도 있고 했겠지만 당시에는 그냥 막연히 사람들이 서울에서 한 20억짜리 건물 하나 사고 월세 받으면서 살고 싶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유행처럼. 그래서 저도 막연하게 20억이라고 생각해서 그거는 계산도 안 해봤고, 제가 혼자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생활비를 쓴다고 하면 혼자 살 때 10년에 1억 2천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생각해서 한 7억 정도 저금하고 은퇴하면은 월세 내면서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제가 한 달에 한 150만 원씩 저금을 해도 40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단순 계산을 해보고 포기했었죠. 그렇게 힘들게 40년 동안 절약해서 살아서 돈 모아서 나이 먹느니 일단 지금 적당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욜로라는 말도 나왔고, 근데 이 필요 금액이 첫 번째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꼭 몇십억을 모아서 건물을 사지 않아도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속 이자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예를 들어 배당주에 돈을 넣어놓고 배당만 받아서 쓰셔도 되고, 올웨더 전략으로 투자해서 마찬가지로 배당을 받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요즘 직접 올웨더를 하시거나 퀀트를 하시거나 특히 연금 저축 계좌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방법들로 기대 수익이 년 3%에서 8%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4억을 모으셔서 4% 배당금을 받으시면 1,600만 원 연봉을 받게 되는 건데요. 결혼을 하셔서 가족이 늘어나시면 그만큼 더 모아야겠지만 또
뭐 맞벌이로, 요즘 대부분 맞벌이 하니까 맞벌이로 둘이서 더 빨리 돈을 모으시고 시드를 빨리 모으시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십억 모아서 건물을 사야만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저금을 하거나 저축을 할 때 최종 목표 금액이 너무 높아 포기할 필요 없이 나의 현실적인 가능한 목표액을 설정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달이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빌딩 사서 월세 받는 투자할 때 그 은행에서 설명해주는 기대 수익률을 3%로 말하거든요.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이건 은행에서 추천할 때의 이야기고 평균이기 때문에 실제로 더 낮은 수익률이 많다고 하는데, 그래도 부동산에 투자하면 부동산은 상승할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 시대가 있으면 거기에 투자하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해도 10수억을 모으지 않아도 우리는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다가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4억은 무슨 애들 장난이냐, 혼자서 모으기도 힘들고 결혼해서 애들 낳고 그럼 계속 들어갈 돈이 많은데 무슨 돈을 모으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돈 없는 사람들한테 투자할 수 있다고 말을 할 수는 없죠. 근데 결혼하셔서 애들이 있으면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뭐 당연히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맞벌이 하시고 부동산에 투자해서 대출 갚는 거 아니면 그건 이미 부동산에 투자한 거잖아요. 이런 투자 대신.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저금을 조금이라도 마련하셔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연히 그럴 여유도 없는 분들은 당연히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시 돌아와서 4억을 모으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계산으로 매달 150만 원씩 저금을 하면 22년 정도가 걸리죠. 근데 그 안에 뭐 써야 될 금액도 있고 뭐 그러니까 150만 원씩 매달 22년이나 저금하냐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 물론 그게 가능하거나 더 큰 금액을 저금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죠. 근데 오늘 드릴 두 번째 이야기는 생각보다 이렇게 단순 계산한 것만큼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미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저번에 복리의 마법을 말씀드렸죠. 돈을 그냥 통장에 넣어서 저금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은 계산을 더하기가 아닌 곱하기로 해야 합니다. 단순히 150만 원씩 저금을 해서 더하기 개념으로 모으면 22년이 걸려야 4억을 모을 수 있죠. 하지만 위에서 말한 배당주나 퀀트 투자로 인해 연평균 4% 정도 수익을 더해서 계속 투자를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약 16년이면 4억에 가까운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6년이 줄어든 거죠. 물론 사실 매달 150만 원을 저축하는 건 대부분 사람들에게 무리일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무리인 것 같은데 매달 저축액을 100만 원, 50만 원으로 줄여도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복리로 투자를 하면 더하기 개념으로 계산했을 때보다는 실제 걸리는 기간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조금 희망적이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인 세 번째, 제가 계속 연 4% 수익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죠. 세 번째는 생각보다 크게 공부를 안 해도 이 주식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연평균 3에서 7% 정도 수익을 내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배당주, 올웨더, 퀀트 전략 등이 수십 년간 백테스팅으로 검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새로운 전략이 나오고 더 진보된 ETF와 펀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공부를 안 하고 투자를 하는 방법, 그리고 그렇게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률과 위험률은 제가 마지막 시간에 정리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저는 하방을 최대한 막고 위험률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4% 수익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서 1%씩만 더 수익률을 높여도 우리는 복리의 마법을 타고 목표 금액에 도달할 시간을 확확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3, 4%는 거의 최소 기준이라는 거죠. 실제로 투자를 하면 플러스 알파가 생겨서 더 시간을 앞당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투자 이야기의 후반부에 가면 그런 전략들에 대해서 다 소개를 하고 비교를 해드리고 또 엑셀로 만든 매달 다달이 추가 금액을 투입했을 때 복리 계산기도 첨부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무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고 다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투자의 기본이 돼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